지금 이 친구는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 이건 리키에너스다. 현존하는 개코 중에서 가장 크다. 나는 크레를 200마리 키운다. 그런데 이 종은 3년을 망설였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다. 첫 번째 이유. 사납다고 들었다. 검색하면 나오는 말이 대체로 같았다. 그르렁댄다. 돌진한다. 문다. 턱 힘이 세서 피가 난다는 말도 있었다. 과장이 아니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표현이 하나로 모여 있었다. 케이지 어그레션. 사육장 공격성이라는 뜻이다. 나는 이걸 성격 문제라고 생각했다. 틀렸다. 자료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성격 유형과 무관하게 대부분 사육장에서 꺼내면 진정된다고. 사나운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지키는 거였다. 실제로 그랬다. 사육장 안에서 손을 향해 돌진하던 개체가 꺼내놓으면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만질 거면 꺼내서 만져야 한다. 사육장 안에 손을 넣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게 하나 더 나왔다. 은신처를 적게 두면 지킬 영역이 줄어서 덜 사나워진다는 말을 들었다. 확인해보니 근거를 못 찾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리키는 원래 숨는 걸 좋아하는 종이라 숨을 곳이 부족하면 더 방어적으로 나온다. 은신처는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거였다. 내가 알던 게 틀렸다. 이 영상에는 이런 게 몇 번 더 나온다. 두 번째 이유. 크다. 큰 개체는 500g 정도까지 간다. 크레 성체가 50g 안팎이다. 10배다. 몸이 크면 사육장이 커야 한다. 나는 페어를 45cm 큐브에서 키우고 있다. 해외 자료는 더 큰 걸 권한다. GT 계열은 높이 90cm 이상을 권한다. 개체값보다 장비값이 먼저 든다. 이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비용이다. 세 번째 이유. 느리다. 크레는 1년 반이면 번식이 가능해진다. 리키는 수컷이 3년에서 4년, 암컷은 4년에서 5년이다. 합사를 시도하려면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만 3년 이상, 그리고 체중. 섬 계열은 120g, GT 계열은 180g 정도는 되어야 한다. 어릴 때 붙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산란도 다르다. 한 번에 2개는 크레와 같다. 그런데 시즌에 2-3번이다. 크레는 6번이다. 크레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알 12개, 리키는 4개에서 6개다. 3년을 기다려서 1년에 알 4개. 이전 영상에서 나는 크레의 번식을 지수라고 불렀다. 리키는 지수가 아니다. 이 종을 하는 사람이 크레보다 적은 이유를 나는 여기서 봤다. 네 번째 이유. 비싸다. 여기서 출신지 얘기를 해야 한다. 뉴 칼레도니아는 본섬 하나와 작은 섬들로 되어 있다. 본섬을 그랑드테르, 줄여서 GT라고 부른다. 포인디미에 야테, 코기스, 고로, 훔볼트, 도레, 전부 GT의 지명이다. 누아나, 누아미, 브로스, 파인, 바요, 모로, 카나와, 전부 섬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건 모프가 아니다. 출신지다. 어느 섬에서 왔느냐다. 그리고 출신지가 크기를 정한다. 섬 계열은 150g에서 300g 정도, GT는 250g에서 500g 정도다. 가장 작은 건 누아나, 140g 정도다. 가장 큰 건 야테, 500g 정도다. 같은 종인데 3배가 넘는다. 여기까지가 출신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손을 댄 게 있다. 하이컬러, 멜라니스틱 같은 것들이다. 이건 라인이라고 부른다. 출신지가 먼저 있고 그 안에서 라인이 나온다. 지금은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럼 멜라니스틱은 왜 비싼가? 나는 검은색이라는 형질의 값이 붙은 줄 알았다. 아니었다. 원래 검은 출신지가 먼저 있다. 포인디미에는 성체가 검다. 흰 점이 거의 없다. 코기스에서도 아주 어두운 개체가 드물게 나온다. 사람은 그 중에서 더 검은 개체를 골라 붙였다. 그걸 여러 세대 반복한 게 라인이다. 그런데 이 종은 성숙에 3년에서 4년이 걸린다. 한 세대를 넘기는데 그만큼 걸린다는 뜻이다. 멜라니스틱의 가격은 색값이 아니다. 시간값이다. 그리고 마지막 벽이 있다. 페어링이다.
크레는 좋은 수컷 하나에 암컷을 여럿 붙일 수 있다. 리키는 안 된다. 수컷 하나, 암컷 하나가 기본이다. 짝을 오래 유지하는 성향이 보고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붙인다고 페어가 되는 게 아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싸운다. 관찰 없이 두면 서로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죽일 수 있다고 한다. 몇 년을 같이 살다가 갑자기 싸우는 경우도 보고된다. 수컷 하나에 암컷 둘로 하는 브리더도 있다. 성공 사례도 있다. 다만 기록된 문헌은 대부분 실패로 남아있다. 싸워서 분리했다고 되어 있다. 수컷을 여러 암컷에 돌리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다른 암컷과 교미하고 돌아오면 원래 암컷이 그 수컷을 거부한다. 확장 단위가 암컷이 아니라 페어라는 뜻이다. 암컷 한 마리를 늘리려면 수컷도 한 마리가 더 필요하다. 나는 두 페어를 가지고 있다. 한 쌍은 이미 합사 중이고 다른 한 쌍은 곧 붙일 예정이다. 합사 방법은 자료마다 조금 다르다. 해외 자료는 암컷 사육장 안에 망이 달린 작은 케이지를 넣고 수컷을 며칠 두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유리 사육장 두 개를 나란히 붙여 서로 보이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원리는 같다. 바로 붙이지 않는다. 다만 방향이 조금 다르다. 앞쪽은 수컷이 암컷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뒤쪽은 둘 다 자기 영역에 있다. 어느 쪽이 낫다는 비교 자료는 못 찾았다. 나는 뒤쪽으로 하고 있다. 아직 붙이지는 않았다. 사육 얘기를 조금 하겠다. 이 종은 많이 먹는다. 성체는 크레 사료를 한 번에 45에서 60ml씩 이틀에 한 번꼴로 먹는다. 많이 먹으면 많이 싼다. 자료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 크고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나는 바닥을 살아있게 만들었다. 바크와 흙을 깔고 토토기와 등각을 많이 넣었다. 번식이 빠른 종으로 골랐다. 데어리 카우, 무리나 오렌지 같은 것들이다. 이들이 배설물을 분해한다. 그러고 나면 내가 할 일이 줄어든다. 유리에 붙은 건 가끔 물티슈로 닦고 코르크 튜브에 붙은 건 떼어내면 된다. 바닥재 위에는 망을 한 겹 깔았다. 잘 먹지는 않지만 혹시 몰라서다. 이 세팅은 어느 한 곳에서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서 맞겠다 싶은 것만 골라 맞췄다. 다만 이게 더 편하다는 건 아직 내 경험일 뿐이다. 비교한 자료는 없었다. 정리하겠다. 나는 이 종을 3년 망설였다. 사납다고 들었고 크고 느리고 비쌌다. 알아보니 사납다는 건 절반만 맞았다. 크고 느리고 비싸다는 건 전부 맞았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됐다. 이전 영상에서 나는 이런 말을 했다. 3만원짜리 생명은 버려진다고. 500만원짜리 생명은 아무도 하수구에 버리지 않는다고. 리키에너스. 그 반대편에 있는 종이다. 3년을 기다려야 알을 받고 1년에 4개를 받는다.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 쉽게 늘어나지 않는 종은 쉽게 버려지지도 않는다. 나는 그게 이 종이 가진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그 안전장치가 없는 종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봤다. 이 종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 초보다. 크레를 200마리 키웠어도 여기서는 처음부터다. 오늘 한 이야기 중에도 내가 틀린 게 있을 거다. 있으면 댓글로 알려달라. 배우고 지식이 더 쌓이면 그때 다시 정리하겠다. 그게 내가 아는 유일한 책임이다. 구독은 리키가 시키지 않았다. 내가 시켰다.